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첫 시간은 미디어의 정의에 대해서 미디어를 공부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디지털 미디어 경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미디어를 처음에 살짝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엔 디지털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기초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했어요. 어, 그런데 오늘 강의를 얼마나 더 많이 진행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드니까 한 1시간 반 이상이 넘어가면 제가 준비했던 강의 자료를 중간에 끊고 그 다음 강의를 녹화하는 형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원래 비즈니스 모델도 한 학기 정도 막 공부해야 될 굉장히 재밌는 분야입니다. 근데 어,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기초를 얘기하고 그다음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논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폴 티머스의 1998년 논문이고 일렉트로닉 마켓스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이제는 일렉트로닉 마켓스라는 저널이 탑 저널이 됐습니다. 이 1998년에 나온 이 티머스의 비즈니스 모델 정의 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쓴 것처럼 one of early researches on business model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연구 제목으로 사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98년 정도나 돼서야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즈니스 모델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몰라요. 예. 비즈니스 모델 정의를 팀머스가 제시한 걸 한번 보면 일단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An architecture for the product, service and information flows,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various business actors and their role.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제품, 서비스, 정보가 흐르는 그런 구조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참여자의 역할을 설명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a description of the potential benefits for the various business actors. 그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이 왜 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그 potential benefit, 사업 참여자의 잠재적 이익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a description of the sources of revenue. 이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 주도자의 revenue, 매출 또는 이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주도자의 수익 원천, 이익 원천 또는 직간접 수익.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폴티머스의 정의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간명하죠. 페이지 수가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998년에 이 폴티머스의 논문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시작됐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과의 관계가 있고 그 이후 여러 비즈니스 모델 관련 논문이 쭉쭉 나왔는데 UC 버클리의 헨리 체스브루, 그 다음에 하버드의 로젠블룸이 쓴 2002년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 기술이 들어가서 돈이 나오는 그 중간 매개체라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business model maps from the technical input to the social domain of output. 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회,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거쳐서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가치 또는 돈, 경제적 가치,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So the business model mediate란 말이나 mediates between the technical and economic domains. 예,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코노믹한 분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테크니컬 인풋이 들어와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어떤 마켓이 뭐냐, 가치가 어떤 거냐, 얼마나 코스트가 드냐, 어떻게 프로핏을 낼 거냐, 어떻게 밸류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떻게
그 경쟁 전략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 이게 좀 약간 이 제가 조금 고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마켓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마켓 밸류 프로포지션, 밸류 네트워크, 컴피터티브 스트래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크니컬 인풋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거쳐서 이코노미 아웃풋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 폴티모스의 그 논문에 보면 The capability of 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y is just one criterion. 그러니까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예, 이런 하나의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그러한 설명이고요. 많은 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의거해서 테크놀로지에 의거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실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UC 버클리의 교수인 데이비드 티스, 아주 위대한 교수죠. 이분이 쓴 논문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언급을 한번 볼게요. Technological innovation by itself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business or economic success. 예,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비즈니스 석세스나 이코노믹 석세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Good business model design and implementation are necessar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o succeed commercially. 예, 그렇죠? 좋은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이 있고 임플리멘테이션이 돼야 그 실행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기술 혁신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의 어떠한 존재 이유죠. 그래서 경영학 하는 학생들은 경영자들은 기술을 모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뭐 기술을 많이 알았나요? 그 기술을 보고 그 기술이 어떻게 해야지 돈이 될지를 정말 통찰력 있게 생각해내고 그거를 조직을 통해서 실행한 사람들이 경영자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innovation can itself be a pathway to competitive advantage if the model is differentiated and hard to replicate for incumbents and new entrants.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그 자체로 경쟁 우위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만약 그 모델이 차별화되고 상당히 리플리케이트 따라하기, 복사하기 어려울 경우에 기존 기업도 따라하기 어렵고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진입 기업도 따라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차별화되죠. 상당히 빨리 배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따라하고 기존에 뭐 한국의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 롯데가 만약 따라할 수 있다면 또는 뭐 SK의 11번가 또는 인터파크가 따라할 수 있다면 경쟁 우위가 안 되겠지만 쿠팡의 어떠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할 수 없다면 기존 기업이든 어떤 새로운 따라쟁이 기업이 나타나서 따라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경쟁 우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쿠팡은 나름 지금 따라하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볼 수 있죠. 왜? 한 해에 5천억을 적자를 보면서 막 했단 말이죠. 보통의 어떠한 강심장이 아니면 그걸 따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 같은 그런 거대 투자자를 설득해낼 수 없었다면 쿠팡은 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은 이걸 설득해서 1조의 투자를 처음 받았고요. 5조 밸류에이션으로 20%의 지분을 줬고 그 이후에 또 2조를 투자를 받으면서 손정희 회장한테 3조를 투자받았죠. 그 여력으로 또 결국은 비즈니스를 적자를 내면서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로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한 30조 정도로 인정받으면서 결국은 손정 회장은 2, 30조를 또 벌었다고 하죠. 그죠? 이런 어떤 것을 해낸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2008년에 존슨, 크리스텐슨, 카거만 논문을 보면
하버드의 크리스텐슨 교수는 돌아가셨죠. 이 크리스텐슨 교수, 이 논문을 보면 여기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커스터머한테 어떤 밸류를 줄 것이냐. 그 다음에 프로핏 포뮬라,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이냐. 세 번째는 그 사업에 필요한 키 리소스는 무엇이고 키 프로세스는 무엇이냐. 예, 이렇게 정의한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는 이번 디지털 미디어 경우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깊이 들어가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value란 단어가 나오죠. value. 아까 여기서는 value가 나오나요? 여기서 이제 potential benefit이란 말이 나오죠. revenue. 그죠? 여기는 actor의 role, flow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value란 말이 나오죠. value. 그죠?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한테 어떤 밸류를 일단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리소스와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2002년에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에 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서 각각은 기술 변화나 제도나 경쟁 환경, 거시 환경으로 해서 상황적으로 적응적으로 수입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치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은 약간 정적인 반면에 고객 모델과 수익 모델은 약간 동적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치 모델은 뭐냐? 사업 참여자의 역할과 이들 간의 흐름. 이거 워쇼 참고한 티가 납니다. 그죠? 팀멀스의 정의에서 참고한 티가 나죠. 고객을 포함한 사업 참여자와 사업 주도자의 역할, 이들 간의 흐름, 돈과 가치와 제품, 서비스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고객 모델. 목표하는 고객이 뭐냐, 누구냐, 현재 고객은 누구고 현재 비고객은 누구냐, 그들의 특성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에서. 세 번째 프로세스 모델.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 내에서 어떻게 위치를 선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나의 프로세스들, 활동을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수익 모델, 파이낸셜 모델이죠. 이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익 모형 어떻게 되는가. 사업을 시작 및 지속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요소와 향후 발생할 것에 해당되는 수익 및 이익을 추정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재밌는 걸로 UIF 맵이라는 걸 저희가 연구한 게 있는데, 서울대 이준웅 교수와 저희 연구팀이 같이 연구했던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 밸류가 들어가잖아요. 밸류란 말이 계속 들어가죠. 그럼 고객한테 가치를 내는데, 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좀 소개하는 거죠. 로키치라는 분이 1973년에 연구한 게 있고요. 슈바르츠가 1994년에 연구한 게 있고, 2006년엔 카우앤 아미르가 로퍼 리포트라는 걸 냈는데, 이게 1997년부터 30여 개 국가에서 성인 2만 5,693명을 대상으로 57개의 보편적 인간 가치의 목록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유형화했어요.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들은 크게 6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취에 대한 가치.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 또 내가 뭔가 즐겁고 싶어. 내가 뭔가 창조하고 싶어. 내가 어떤 헌신하는 데 기쁨을 느껴. 내가 친밀함으로부터 행복을 느껴. 그다음 남을 또 도와주는 데서 어떠한 이타성. 성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즐거움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즐거움. 그리고 창조성, 헌신, 친밀성, 이타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보면 이제 나의 능력, 지위, 야망, 건강, 물질적 안정, 공적 이미지, 용기, 인내, 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취에 관련된 가치고요. 흥분, 레저, 개인성, 쾌락, 삶의 즐거움, 즐김, 오늘을 산다, 모험, 좋은 모습, 다양한 삶 이런 것이 이제 즐거움에 관련된 가치. 그다음에 열린 마음, 아름다움, 작업 성취, 자긍심, 창조력, 자기의존, 자유, 호기심, 지식, 지혜, 학습, 국제화, 심지어 음악 이런 것들로 하나의 가치. 이것이 다 이제 가치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어떤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밸류 모델이 되는 거죠. 헌신, 정신성, 스피리추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통, 의무, 복종, 조상, 전통적인 성역할, 신앙, 겸손함 이런 것들이 헌신에 관련된 밸류. 그다음에 정직, 진정성, 가족의 보호, 개인적인 유대, 개인적 관계 유지, 지속적 사랑, 로맨스, 우정, 성, 섹슈얼한 섹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밀성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자연조화, 환경보호, 정의, 사회책임, 도움, 평등, 사회적 관용, 사회적 안정성과 같은 이타성에 관련된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들이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973년에는요. 자연보호라는 환경보호라는 이런 가치가 이 로키치의 가치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목록은 계속 바뀔 수 있죠. 지금 이 연구도 결국 2006년 연구인데 2021년 현재 어떠한 가치가 새롭게 부상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은 제도라는 개념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주체의 시행착오와 관련 당사자들의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는 일종의 제도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제도라는 개념이 가지는 대부분의 특성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잘 정착될 만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쓴 글이에요. 제도는 Human Devised Constraint라고 보통 얘기해요. 인간이 만든 여러분들 인간이 죽는 거 있잖아요. 우리 늙으면 죽고 사고 나면 죽죠. 이거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건 네이처예요. 그죠? 병에 걸리고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근데 사형제도는 뭐예요? 어떤 잘못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사형제도 이거는 제도입니다. 제도. 여러분은 사형제를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런 건 뭐예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합의하는 거고 인간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거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하죠. 적어도 19세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투쟁을 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21세기를 사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여성에게 투표권을 안 줬지? 이해가 안 가지만 선거 제도가 그랬던 거예요. 인간이 만든 Human Devised Constraint 또 Human Devised Rule of Game 게임의 법칙이 진짜 나빴던 거죠. 어떻게 여성한테 투표권을 안 줬을까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제도가 100년 후에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룰 오브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설명이에요. 이건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비슷한 논문이 한두 개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도를 한번 간단하게 공부할 거예요. 이 제도도요. 한 학기 동안 이상 공부해야 되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분야예요.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도에 대해서 정말 2페이지만 얘기할게요. 예, 제도라는 거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위의 범위와 형식을 제약하는 하나의 규칙이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과 부모가 결혼할 수 없어요. 다시. 설사 사랑한다 하더라도. 또 많은 나라에서 형제 자매가 오빠와 여동생이 결혼할 수 없죠.
인간의 어떠한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은, 무제한적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은 왜 오빠와 여동생과 결혼할 수가 없고, 누나와 남동생이 결혼할 수 없고, 아빠와 딸이 결혼할 수 없고, 엄마와 아들이 결혼할 수 없는지, 또는 많은 나라에서는 동성 간의 연애도, 결혼도 금지하고, 금지가 많죠. 금기가 많고 금지가 많습니다. 또 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범위와, 인간 행위의 범위와 형식을 제약한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라는 게 있고, 폭행죄, 간통죄는 한국에서 없어졌지만, 강간죄, 성희롱하면 안 되고, 성추행하면 안 되고, 다 뭡니까? 인간 행위의 범위와 형식을 제약하는 거죠. 제도란 결국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게임의 규칙입니다. 더글라스 놀스가 1990년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제도 경제학을 개척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제도라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Rules of game which constrain the social interactions of related actors. 유동훈 교수님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제도를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작용과 주어진 제도 내에서 상호작용 활동을 대변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제도 내에서 살거나 아니면 그 제도를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죠. 게임의 룰 자체를 변경시키는 활동이 있고 게임의 그 자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저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러면 뭐 국회의원 되고 싶은 줄 알아요. 뭐 비례대표 하고 싶은, 모르겠어요. 저는 교수가 훨씬 좋아요. 연구하고 정말 평생에 좋은 연구를 발표하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또는 후대에 길이 남는 그런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비전이죠. 왜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국회의원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가 했더니, 게임의 룰을 변경시키는 거죠. 입법을 하죠. 입법.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못하고 법 안에서 그냥 살아요. 착하게 살죠. 못되게 살다가 걸리면 법적으로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도 이렇게 게임의 룰을 변경시키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런지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나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존에는 제도를 기구에 가까운 것을 인식하거나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집행의 방식이나 운영 절차 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제도를 기관에 가까운 개념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도의 정의 아시겠죠? 제도를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실 여기 하연섭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님의 제도에 관련된 책 같은 걸 읽으셔도 참 좋고요. 제일 권하고 싶은 건 더글러스 놀스의 책을 권합니다. 유동훈 교수님의 책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용은 생산 비용, 전환 비용과 거래 비용으로 수정돼요. 경제적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 비용은 전환 비용, 거래 비용. 전환 비용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거래 비용은 그 생산된 재화를 에 관한 재산권, 소유권을 정의하고 그걸 실행하는 비용이에요.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트랜잭션 코스트죠. 세상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거래 비용은 재화의 가치와 특성을 측정하는 데 들어가는 측정 비용과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의 집행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집행 비용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비용, 조직 비용, 감시 비용 다 거래 비용이죠. 그다음 법 집행 비용, 관리 비용. 거래 비용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은요, 이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좋은 제도는요, 이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비즈니스 모델은 제도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제도를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제도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해요.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 뭐라고? 기술이 들어가면 성과가 나오는 거든. 근데 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은 제도가 없다면 인간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동물과도 같은 삶이죠. 막 죽이고 협력하지 않고 규칙이 없고 그냥 오직 본성만 있는 그런 동물의 세계. 근데 인간은 우리 인간끼리 지켜야 할 어떤 제도를 만들므로써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나쁜 나라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제도는 거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거래 비용을 감축하는 거예요. 낮은 거래 비용과 신뢰를 제공해요. 신뢰할 수 있는 공약. 그래서 공약이란 말이 좀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커미트먼트입니다. 공약이란 말이 좀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좀 제가 좀 더 멋지게 번역 내지는 설명 더 쉬운 말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일단은 그냥 공약이라고 한 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도는 경제체제의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한다.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정착이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에 필수적이다. 거래 비용이 높은 사회는 재산권의 설정이 미흡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래 비용이 높은 사회는 가난해져요. 빈부격차가 또 심해지고.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높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의 것을 만들었으면 그걸 잘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음악이 있다. 그럼 그거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만들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그림을 그렸어. 그걸 누가 뺏어간다?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체를 아주 건강하고 이쁘게 만들었어. 근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막 폭력을 가해. 그래서 내 신체가 금방 나빠져. 여러분들의 육체도 여러분들의 재산권입니다. 그걸 누가 보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만들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게 그런 사회는 가난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땅을 하나 샀어. 근데 누가 막 뺏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금융자산을 잘 만들었어. 근데 누가 뺏어가. 보호를 안 해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금융자산, 토지자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여러분들이 만든 그림, 여러분들이 만든 음악, 이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활용하기 힘들게 만들면 그 나라는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거래하는데 막 쓸데없는 뭐가 많아. 규제가 많아. 그래서 막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주거나 뭔가 이면 계약서를 쓰게 만들거나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인데 뭔가 사고 팔지 못하게 이게 뭡니까? 거래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거래 비용을 쓸데없이 높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을 줄여야 된다. 1번과 2번을 증명한 사람이 더글러스 노스예요.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인 나라들이 부자가 되더라. 거기에 여기 있었죠. 1과 2번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라스 노스 얘기를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네요.
여기 1, 2에다가 3번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라는 개념. 여기가 이제 포용이라는 개념이에요. 포용.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노예가 있어요. 노예.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노예가 있었어요. 아, 대한민국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아주 최근이죠. 100년 남짓 했습니다. 200, 예. 중국 뭐 많은 나라에서 노예가 있었겠죠. 노예가 있으면 부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들은 참여하지 않죠. 노예들은 삶의 희망이 없으니까 주인이 때릴 때나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자는 거죠. 삶의 희망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노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도 여성이 투표를 안 했어. 못했어. 그럼 뭐야? 노예죠, 뭐. 정치적인. 내가 원하는 사람 뽑죠. 내 손으로 뽑을 수 없어. 민주주의 나라 국가가 아니야. 3번. 근데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고 여성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나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자꾸 포용함에 따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불강해진다. 이 얘기를 한 게 뭐예요? 3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을 쓴 데런 에스머글루, 제임스 로빈슨의 이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을 준비가 된 분이죠. 사실 데이런 에스머글루도. 제가 그래서 2017년 4월 23일 날 세계일보에 쓴 글에서 이 내용을 썼고 1, 2, 3을 인용하면서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해본 거예요. 지적 자본을 개발하는 나라일수록 부강해진다. 이 글 나중에 읽어보세요. 링크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좀 추가한다면 각 부문의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더욱 고양한다. 시장 경쟁. 경쟁이 없으면 사람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나온 5번 에릭 포즈너, 아주 유명한 행정정책학자죠. 글렌 웨일, 아주 신진 천재 경제학자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죠 아마. 예, 레드칼 마켓이라는 책, 이런 책들 다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너무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 6번, 이건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책인데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자유주의의 문제를 인식해서 이를 자유주의적으로 해결한다. 자유주의가 나쁘다고 사회주의가 하면 더 가난해지는데요. 자유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보수주의라고 하면 더 기득권이 공고해지는데요. 저는 자유주의자에 가까워요.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보수주의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실패를 해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자유주의는 뭘로 또 해결해야 되냐? 자유주의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을 고양하는 그런 게임의 법칙, 즉 그러한 제도를 확립한 나라, 거래 비용이 작은 나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적, 재무적 자본뿐만 아니라 지적 자본을 잘 개발하는 나라,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지적 자본에는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 문화적 자본, 상대적 자본, 매력 자본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제가 오늘 설명할 수업은 아니에요.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다른 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즈니스 모델의 어떠한 기초를 했는데요. 완전 기초인데 여기까지 하고 끊을까요? 그것도 끊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데 일단 비즈니스 모델 기초를 하는 거죠, 그냥 아주 센 기초를.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로 좀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끊고 그러면 제가 강의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늘 한 거는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모델 기초로 한 거예요. 그러고 제가 다음 강의에서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기초로 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기가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다시 고쳐서 비즈니스 모델 기초로 고치고 제가 색깔을 바꿔볼까요? 예, 슬라이드 색깔을 적극적으로 바꾸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색깔로 분홍색 벚꽃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비즈니스 모델의 아주 기초 원래 한 학기 정도로 정말 심층적으로 공부할 게 정말 많은 게 또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희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을 2003년부터 개척을 했고 한 2010년대에 와서는 그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 론, 예, 비즈니스 모델 론으로 어, 과목을 이제 바꿨고요, 이름을. 어, 근데 이제 이 과목은 디지털 미디어 경영이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론에서 다루는 내용의 아주 일부를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